마스크 벗으시면 안 돼요. 저도 마스크를 쓰고. 요즘 내 얼굴을 까먹겠습니다. 요즘 동영상에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저게 과연 내가 말하는 게 맞는지 어디서 더빙을 한 건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자, 오늘 276강은요, 지난 강의,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강의하고 비슷한 건데, 비겁과 인맥 활용이 성공 포인트가 되는 사주입니다. 비겁과 인맥 활용이. 근데 오늘 소개하는 이 세 개의 사주 중에서 이 두 개의 사주 역시도 해외 나가서 성공한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사주입니다. 이 두 개의 사주도 해외. 사실 오늘 해외에 나가서 성공한 사주 특집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했다가, 근데 이제 요 비겁 에너지 관계성이 좀 있고, 특히 제가 이 사주를 아주 인상 깊게 풀어가지고, 가끔 제가 사주를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상담자와 사주를 상담하는데 막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뭔가 감동이 이렇게 쫙 울러오는 사주가 종종,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종종 하나씩 있습니다. 막 울림이 있는 사주들, 이런 사주들. 그때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거든요. 이 사주가 좀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좀,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이분이 사주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활용이 중요한 거예요. 사주는 활용이. 사주는 마치 8개의 에너지는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8개의 식재료와 같아서 8개의 식재료를 활용하여 화려한 궁중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8개의 식재료로 소박한 음식을 만들어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근데 8개의 식재료 중에 중요한 식재료는 못 쓰고 거기 있는 뭐 단무지, 뭐 말라비틀어진 김치, 뭐 요렇게만 먹고 그 안에 있는 고기는 막 썩어서 어디 눌러붙어 있고 거기 있는 계란은 안 써가지고 상해가지고 저기 냉장고 윗칸에 쉬고 있고, 이런 게 내 사주 8개의 인자를 다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사실 8개 다 활용하면 피곤해요. 아마 서너 개 정도만 활용해도 한 2개, 3개 정도만 활용해도 다행이다. 우리는 8개의 에너지를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팔자 탓은 무지하게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 사주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측면에서 저하고 같이 실전 사주 강의는 사주가 이러이러니 좋다, 사주가 이러이러니 나쁘다라는 개념으로 사주 품평회 하지 말고, 사주 품평회 배워가지고 어디다 쓸 거야. 손님이 왔는데 네 사주는 이러이러니 배렸어. 끝.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뭐 배렸다니까 끝. 뭐 이런 어쩔 거야. 그게 상담이야? 욕한 거지? 사주는 좋은 사주, 나쁜 사주를 품평해 해주는 게 아니라, 사주 상담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인 이 태어날 때 부여받은 에너지 인자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려야, 당신의 인생의 에너지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같은 구조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정말 각자 다들 훌륭하게 쓰신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사주 이론가이기도 한데 상담을 하면서 현장에서 이 사주가 이렇게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배웁니다. 늘 배워요. 그래서 그런 사주들은 적어 놓습니다. 이 사람은 사주 이렇게 썼다. 이렇게 쓰기가 쉽지 않은데 동일한 사주자다 다 그렇게 썼을까? 아니다. 같은 거죠. 자, 저는 정말 특이했던 경우가 요 사주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주에다가 마법사라고 써놨습니다. 마법사. 이 사주 진짜 멀린입니다. 멀린. 이 사주는 탁 머리에서 마법사 같아요. 이 사람은 인간관계 전문 마법사다. 치고받고 하는 축술미 난 사람들을 전부 끌어모아가지고 하나의 힘으로 우리 식신을 합시다 라고 하나의 힘으로 이끌어낸 다음에 세상의 결과까지도 얻어내는 그러한 마법사다. 외국 나가서 수많은 인종들이 섞여있는 IT 기업에서 부사장까지 가서 거의 사장 밑에 있는 최고 임원까지 가면서 거기 있는 서로 방향성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결집시켜서 회사를 이끌어가는 비겁국의 리더 형태의 사주인데 정말 마법사입니다.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 중에 이 정도 성취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 하여튼 자, 오늘 이 사주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 사주 강의를 통해서 오늘 소개되는 분들이 에너지를 모아서 그러한 미래로 가게 될 것을 응원합니다. 제가 알고
당사자가 알고 이 동영상을 보는 많은 명리 공부 도반들이 함께 아하, 이 사주는 이렇게 가는 사주라고 생각을 하면 그 에너지는 한두 명의 에너지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정말로 미래를 강력하게 창조해냅니다. 이 세상은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컴퓨터로 치자면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무수한 상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상상이죠.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생각으로만 이루어지죠. 뭐 꿈, 뭐 희망, 뭐 미래의 그림, 뭐 영적 세계에서 말하는 심상화 작업, 뭐 이런 것들. 이 프로그램들이 현실화 되려면은 마치 컴퓨터에 비유하자면은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돼서 나오면은 그게 현실화됩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생각들 중에 어떤 특정한 규칙이나 원칙에 의해서 현실에서 프린터 출력돼서 현실화됩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라는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여러 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 앞에서 재산 분쟁이 벌어진 두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재산 분쟁이 벌어진 두 형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부모님 유산으로 땅을 받았는데 형이 욕심을 내가지고 자꾸 자기가 땅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그 두 형제가 공정하게 땅을 분배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가르고 둘째가 선택해. 여러분 아마 기억나시는 내용일 거예요. 첫째가 땅이 이만큼 있는데 경계선을 첫째가 만들어. 첫째가. 그리고 둘째가 선택해. 마음에 드는 거. 이러면 공정하다예요. 그러면 첫째가 한쪽을 유리하게 또는 한쪽을 불리하게 분리해버리면 둘째는 당연히 자기가 유리한 거 선택하겠죠.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의식의 창조를 그런 개념으로 봅니다. 외면의식과 내 무의식이 서로 업무 분담을 하고 있는데 외면의식이 나는 이 외면의식이야. 근데 문제는 현실 창조는 무의식이 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주로 무의식에서 낸 안건이 현실로 프린터에 뿌르륵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현실 생각, 상상, 희망, 바람, 호프는 잘 안 돼. 그러니까 얘가 무의식한테 부탁해서 무의식이 출력해줘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 그게 꼭 어떤 형태냐면은 생각은 네가 해. 현실 출력은 내가 할게. 이게 외면의식과 무의식의 업무 분담입니다. 땅은 네가 갈라. 첫째가 갈라. 선택은 둘째가 할게. 생각과 상상은 네가 해. 이거를 프린터로 현실로 만들어서 현실 창조하는 것은 내 무의식이 할게. 이런 개념이죠. 그럼 아무튼 여기서 부정적인 생각만 진탕하고 있어봐. 그러면 설사 요 무의식이 좋은 거 출력하고 싶어도 얘가 맨 부정적인 생각, 난 안 될 거야, 난 죽을 거야, 저 사람은 날 힘들게 할 거야, 난 안 될 거야, 난 안 될 거야, 나 망하고 말 거야, 나 그만둘 거야, 아, 나 힘들어, 살기 힘들어. 맨날 이런 부정적인 주문만 외고 있으면은 주문서가 맨날 부정적인 주문서가 들어가니, 아유, 어떻게 출력해 줄 게 이거밖에 없냐. 아유, 프린터 해줘봤자 맨 그런 주문서만 출력되겠네 같은 거죠. 사주 역시도 내 사주의 인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주 활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사주라도 같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 사주를 활용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저는 가끔 사주만 가지고 모든 사람의 인생을 푼다라는 거는 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그래서 사주 완전론자가 아닙니다. 사주는 분명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인 건 분명하나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가끔 저한테 질병에 대해서 물어보시거나 어떤 돌발적인 사고와 관련된 부분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이거는 사주의 영향보다는 주로 카르마의 영향입니다. 그럼 선생님은 카르마를 아실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카르마를 알지 못합니다. 사주에 없는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내용 중에는 카르마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돌발적 질병이나 돌발적 사고 등등은 대부분 카르마에 기인합니다. 특히 선천적으로 태어났는데 뭐 소아적 무슨 뭐 병이 있다든가 선천적 질병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영혼의 선택에 의해서 어느 정도 계획돼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그거는 보통은 사주하고는 무관합니다. 사주가 일반법이라면 카르마는 특별법입니다.
가령 우리나라는 집회의 자유가 있죠.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적당하게 허가를 받으면. 근데 현재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돌아버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집회고 나발이고 다 금지죠. 모든 자영업자들은 자유롭게 자기 시간에 영업을 할 권리가 있죠. 하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 사태로 인해서 닥치고 9시에 문 닫아라고 하면 문 닫아야 되는 게 맞죠? 여기에 이상이 없죠? 맞아요. 우리는 사주의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카르마라고 하는 어떤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뭐 20대의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가 되었어요. 뭐 30대에 무슨 질병으로 뭐 휠체어 신세가 되었어요. 몇 살 때 무슨 일이 생겨서 거기서부터 뭐 장애가 생겼다거나 무슨 사회적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뭐 이런 돌발적 상황의 문제들.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다 그런 문제에 처했을까? 뭐 정도의 차이가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 보통은 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카르마다. 자, 이 말은 사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주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풀려고 하지 마라. 하지만 이 사주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힌트를 주고 있다. 어마어마한 힌트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같은 겁니다. 자, 여자분이시고요. 이 사주를 가지신 분이 저에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여자분이십니다. 사주의 주된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주 8칸 중에서 3칸 이상 차지하고 있으면은 이거 상당한 세력을 가진 겁니다. 지금 이 사주에는 무슨 글자가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토라는 에너지, 그 중에서 특히 사회궁에 진진이 가득합니다. 이제 명리학에서 진토가 2개 있으면 진진자영이라고 해가지고 뭐 용용 죽겠지, 뭐 되는 일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 진진자영이죠? 근데 솔직히 저는 자영이 형이면 파리도 세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영을 그닥 크게 보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뭐 영향이 좀 있겠지만 좀 파도가 조금 더 출렁거리는 곳에서 배를 몰고 간다. 저 같은 경우는 해해자영이죠. 해해자영. 물이 아주 그냥 차고 넘치고 2개의 물줄기가 막 부딪히고 막 여울목 회오리를 만들고 있는 해해자영이죠. 그럼 해해자영이면은 저는 맨날 오매나 죽네 하고 살아야 될까요? 뭔가 분쟁 속에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좀 물살이 센 곳에서 배를 운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 거지 해해자영이라고 보트만 띄었다가 하면 다 뒤집어진다. 이거 아니란 말이죠. 진진자영이면은 비견 간의 자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사람 간의 분쟁 문제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함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진진자영이니까 배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파리두세야 라고 얘기하는 거와 같다. 영향력은 좀 있겠지만 이 공포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사주에서 조금이라도 건수가 보이면 너 잘 만났다. 지금부터 나의 공포 협박 명리에 한번 꿇어봐라. 그래서 네 사주는 이래서 배렸고 이래서 배렸고 이래서 배렸고 이거는 제가 늘상 얘기하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나오는 그 재수없는 소리하는 마법사인 거예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보면 돌잔치 때 애기 공주, 딸 공주 돌잔치에 재수없는 소리 잘하는 왕궁 마법사가 있어가지고 왕궁에서 걔 안 불렀어. 야, 걔 오면 또 재수없는 소리 한다. 그랬더니 문을 박차고 나를 안 불러? 하고는 그 나라에서 가장 재주가 출중한데 악담하기 좋아하는 그 마녀가 좋아, 내가 축하의 말을 해주지. 너의 사주를 딱 봤더니 너는 20살 성인이 될 때 잠이 들면 그 다음부터 깨어나지 못할 거야. 잘생긴 옆나라 왕자가 와서 뽀뽀를 해주면 혹시 깨어날 수도 있겠네. 그게 뭐야? 마녀가 사주 본 거야. 뭐라고 사주 봤어? 그 영적 에너지, 미래를 움직일 수 있는, 미래를 유도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강한 마녀가 너 20살에 잠들면 못 깨어난다? 뽀뽀하면 깨어나지롱. 이건 미래를 맞춘 게 아니라 미래를 유도한 거예요. 미래를 유도한 거. 그래서 명리가들은 함부로 남의 미래를 재수없게 유도하시면 안 됩니다. 유도를 하더라도 재수 있게 유도해야죠. 재수 없는 미래를 맞춘 게 아니고 미래를 재수 없게 유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 몇 살에 위궤양 걸리고 몇 살에 무슨 병 걸리고 너의 부모는 무슨 화병이 걸릴 수 있으며 너의 자식은 무슨 교통사고가 날 것이고 너는 몇 살 되면 남편이 떠날 것이고 이런 등등의 소리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해야 되는 어떤 공익적 사항이 반드시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자, 아무튼 이분 진진자영 나부랭이를 겁먹지 마라. 저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대신에 이 사주는 무엇을 활용해야 되는 사주일까요? 사주에 비겁이 둘이나 있으면 사람을 활용해야 되는 사주입니다. 자, 우선 천간에 재극인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주는 재극인을 활용해야 되겠네요. 자, 여자분인데 저한테 무엇을 문의하러 왔냐? 제가 이 사주를 일단 표면적으로 그분의 현재 사정을 묻지 않고 이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천간의 직업궁의 쇼케이스 자리, 제가 이 자리를 흔히 쇼케이스 자리라고 흔하게 얘기를 하죠. 사회적 드러난 에너지, 뭔가를 활용하고 있어. 천간 에너지는 활용, 지지 에너지는 기반, 인프라, 미천 뭐 이런 거와 같다라고 했죠. 편제니까 사업하고 싶어요가 되는 건데 지지에 사업할 에너지가 약간 좀 시원찮죠. 지금 다 지장간에만 들어있죠. 뭔가 자수가 들어와서 신자진수국에 자축합하면 갑자기 재성국이 팍 펼쳐질 것 같은데 현재상으로는 자수가 빠져가지고 뭔가 어정쩡한 지지를 현재 임수를 쓰기에 좀 어정쩡한 좀 느낌이죠. 거기다 병화를 쓰기에도 좀 어정쩡하죠. 병화가 지지에 뭐가 없잖아. 지금 근거 없는 병화잖아. 자, 내가 활 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양궁장이 없어. 내가 소금을 천일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인데 소금밭이 없어. 내가 인삼을 기가 막히게 가공해가지고 인삼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인삼밭이 없어. 인삼 공장이 없어. 이게 천간에는 떴는데, 즉 운용, 활용은 할 수 있는데 밑에 지지, 기반 인프라가 없는 거와 같은 거야. 내가 아이폰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왔어. 외국에서 아이폰 만드는 기술을 갖고 왔는데 아프리카에다가 아이폰 공장을 세우려니까 인프라가 안 깔려 있어. 도로도 없고 기술자도 없고 시멘트도 없고 전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뭐 제작해봤자 팔 데도 없어. 이게 인프라 없는 거잖아.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임수하고 병화라고 하는 제극인적 아이디어니까 생각을 현실로, 상상을 현실로, 인성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재성이라고 하는 실제적 재화, 재물가치로 만들 수 있어. 소스를 결과물로, 편인적 아이디어를 재성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거 어디다 써먹죠? 뭐 지금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죠. 이 사주는 구조론으로 한번 해석해봐요. 이거는 뭘로 해석할 수 있죠? 먼 곳에 아이디어 가진 사람. 자, 아이디어가 지지에 있어요? 천간에 있어요? 천간에 있죠. 그러면 아이디어 인프라를 가진 사람이야? 아이디어를 활용하려는 사람이야? 아이디어 활용하려는 사람이죠. 지지에는 비겁이 사람 인프라인데 아이디어 가진 사람이란 뜻이죠. 이게. 옆에 있는 임지는 뭘까? 재물 활용하는 사람들이죠. 재물 활용하는 사람들. 그럼 여기 뭐야? 내 앞에 아이디어 가진 사람과 재물 가진 사람이 있어. 그 둘은 자칫 진진자영으로 그들끼리만 붙여놓으면 뭐 다투거나 싸우거나 내 잘났다고 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면 뭔가 원래 자영을 잡아주는 최고의 방법은요. 그 자영이 일어나는 뭐 해해자영, 뭐 유유자영, 뭐 이렇게 진진자영 이런 식으로 오오자영 이게 이제 대표적인 자영이잖아요. 자영 에너지 똑같은 글자들끼리 내가 잘났다 싸우는 거죠. 오오자영은 화에너지가 좀 과다한 거고 해해자영은 막 뭐 들어오는 막 밀물 썰물이 막 서로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고 합으로 잡아주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합으로 잡아주거나 뭐 극으로 조절해주거나 합으로 잡아주거나 신진합으로 그들과 연계를 맞을 수 있죠. 야, 너네들한테 일거리 줄게 라고 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 사주에서 신진합을 하고 있으니까 신자진 삼합에서 왕지가 빠졌죠. 그럼 이 사주에서 에너지의 기운, 이거 초점을 맞춘다라고 봐야 되는데 신진합을 하고 있군요. 자수만 들어오면 신자진 삼합을 만들겠군요. 아, 그러면 봐야죠. 1순위 자대운이 있는가 본다. 2순위 자대운에 자세운이 있는가 본다. 자대운이 없으면 자세운이라도 본다. 아니면 신자진 대운 중에 뭐라도 하나 있는가 본다. 자, 그러면 이 사주에 자대운이 있나 보겠습니다. 있네. 지금이네. 그렇죠? 지금이네. 무자대운이네요. 천간에 무토 올랐으니까 사람을 활용해야겠네. 자, 지지는 기반 인프라, 천간은 활용. 지지 비겁은 사람의 인프라, 천간 비겁은 사람 활용. 그렇죠? 그러면 무자는 어떤 사람이야? 이 사주에서 이거 답이 나오죠. 사주 쉽잖아. 이렇게 보면. 자, 무자대운이 와서 자수가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신자진 수국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죠. 게다가 개인적으로 자축합까지 신자의 자축합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죠. 무자대운에 그런 사람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재성의 인프라를 깔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대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지의 신자진수국 만들었어. 그럼 이 대운 중에 어떤 운에 주목해야 되냐면은 신년, 자년에 주목을 해야 돼요. 무자 대운 중에 신자진수국이 세운에서까지 만들어지는, 제가 운명의 시간은